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 청약이 이번 달부터 시작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시세보다 5억가량 저렴한 물량도 대기하고 있어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몰릴 전망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 삼성,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동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려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정책 자금 대출인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6억에서 15억 원 규모의 서울 중고가 아파트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값 상승과 대출금리 하향 안정으로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도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정부가 서울 한강 이남과 그리고 경기 하남, 동탄 등 수도권 중요 입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그 물량도 좀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부지에 공공 아파트를, 주택을 사전 청약에 이번 달부터 받는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좀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이번 사전 청약이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좀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이번 달 분위기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희 소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 지금까지는 뭐 대세 상승이다, 대세 하락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시장 흐름을 좀 우리가 이해하는데 뭐 도움이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뭐 대세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요, 조금은 어떤 입지적인 특성이 좀 가미된 뭐라 그럴까요? 그 개별성이라고 할까요? 그 부동산마다의 어떻게 보면 개별성이 굉장히 강조된 그런 시장의 흐름을 좀 보일 것 같은데요. 마치 정부에서 규제를 할 때 뭐 핀셋 규제라고 하잖아요. 필요한 곳에 이제 규제를 하듯이 투자도 핀셋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서울시 같은 서울 공간 안이라고 해도 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은 쪽,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로 나뉘어져 있는 곳, 또 그렇지 않은 곳, 이렇게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뭐 실거주 문제가 가미된다든지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주택에 대한 뭐 그 금액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매수할 때의 그 어떤 증빙 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 제시하게 되는 그런 실거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와 그렇지 않은 곳들에 대해서 차이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냥 어디가 좋다더라 이렇게 해갖고 대세적으로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사람들이겠죠.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을 한 번쯤은 더 귀담아 들으시면서 이 투자라든가 부동산 관리에 좀 더 유익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귀담아 듣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의 전화 부담 없이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좀 믿을 만한 정보를 통해서 앞으로의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언제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시다면 나중에 해야지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시간 가득 여러분의 고민 채워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잠깐만. 사모님 내가 전화할게요. 사모님. 네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동대문구에 사는데요. 네, 동대문구에 지금 뭐 재개발 이런 거 많이 한다 해서 네, 지금 작년에 간담회 공원 쪽으로 친구가 뭘 사라 해서 살라 했는데 네, 그냥 뭐 이런 게 되겠어 하고 안 샀거든요. 네. 그랬다가 그게 보니까 신속통화 뭐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답심리 현대시장 쪽에 네. 지금 그쪽에 1.5룸을 한번 구입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네. 예, 한번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예전에 고민하다가 선택하지 않은 지역이 좀 잘 되다 보니까 근처에 이 답심리동 현대시장 근처에 지금이라도 좀 네.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한번 네. 지역 분석해 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친구 따라 이제 청량리 가시려고 하시네요. 네, 가천 동대문구여서 이쪽이 네. 많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서울 재개발 쪽에 이제 투자를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네, 일단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네네. 번째는 시기적으로 지금 이게 괜찮은 건지, 예, 시기적으로 이렇게 재개발에 투자하는 게 괜찮은 건지 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지역적인 선택이 맞는 건지, 이 청량리 쪽 예. 이렇게 답심리 쪽에 있는 지역적인 선택이 네. 맞는 건지 하고, 예, 세 번째는 맞았다고 하면 그 답심리 쪽에서도 어느 쪽이 좀 괜찮은지 네, 이렇게 대해서 한번 세 가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일단 시기적으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아주 딱 적정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가 고질적인 이제 공급에 대한 부족적인 주택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집을 지어서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되질 않아요. 택지가 뭐 예. 남아 있는 것들이 없고 하니까 이제는 이제 저층 노후 주거지를 갖고 고층 노후 주택지로 만드는 뭐라 그럴까요? 재개발 사업들을 막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이 서울시에 있는 주거 지역 내에 있는 저층 주거지, 그러니까 주거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저층 주거지의 비율이 한 42%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이 중에 한 87% 정도가 재개발을 지금 이 도정법 이 기준 하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뭐 노후도라든가 이런 게 맞지를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재개발이 불가한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가 없을까? 뭐 노후도 같은 것들을 좀 완화를 시켜서 이 서울에 있는 주택의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게 이제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 같은 건데 특히나 모아타운 같은 경우가 이제 노후도에 대한 기준을 좀 낮춘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도정법으로서는 불가능했던 것들을 새로운 이제 재개발에 대한 어떤 법제화를 시키면서 이런 것들로 해서 서울시가 2030년까지 한 80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할 예정이거든요. 예, 이 중에 50만 호 정도를 예. 그 정비 사업, 재건축하고 재개발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중에 무려 40만 호를 재개발로 공급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 2030년까지는 예, 재개발 시장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 그다음에 지인분 같은 경우가 예. 이렇게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재개발 쪽에 투자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맞다라고 하니까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네, 뭐 앞으로 한 5, 6년 정도는 재개발 시장이 각광을 받을 것 같으니 네.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그럼 과연 지역적으로 내가 답심리 쪽을 본 게 괜찮은 거냐라고 좀 판단을 해보면 네. 일단 지역적으로 이렇게 네. 모아타운이 됐든 신속통합기획이 됐든 재개발로 지정이 됐을 때 가격이 쭉 올라가는 곳은요. 네.
주변의 교통의 호재라든가 네. 아니면 일자리가 확 늘어난다든가 예.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로 해서 완전히 그냥 주거지 타운이 바뀌는 거. 네. 그러니까 고층 주거지로 뭐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들에서 이렇게 인근에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이 가격 자체가 상승폭이 크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답심리는 청량리 역세권역이에요. 네, 네. 그런데 보통 교통의 호재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일단 청량역이 지금의 9개 노선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호선하고 네, 네. 분당선 포함해서 예.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5개 노선이 더 생길 거예요. 네. 지하철하고 철도 교통으로만. 네, 네. 그러면 무려 14개의 지하철 교통, 철도 교통이 깔리게 되면서 네. 서울시에서는 최대의 교통의 호재 지역으로 이제 변모할 거예요. 네. 거기에 일자리는요. 지금 청량리 인근 자체가 이 답심리, 네. 왕십리를 포함해서 네. 이쪽이 서울시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광역 중심, 7대 광역 중심이라고 해서요. 네. 앞으로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책임질 바이오 산업이 있습니다. 네, 네. 이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이제 등록을 할 거거든요. 아, 그러면 네. 일자리가 확 늘어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교통에 대한 문제 해결됐고 일자리에 네. 대한 문제가 앞으로 늘어날 거고 그러면 네, 네. 이제 대규모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보니까 청량리 인근이 청량역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청량리 북부는 네. 이제 다 개발이 끝났고요. 네, 네. 아래쪽에 보면 예전에 이제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라고 해서 이제 해제가 됐던 곳이 있고 아파트로 네. 변모한 곳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해제됐던 곳 중에서도 아까 우리 시청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을 때 간대매 공원 일대가 이제 네. 이번에 됐다고 했잖아요. 네, 네. 여기 말고는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볼 곳이 지금 시청자님이 말씀하셨던 현대시장 있는 주변이 네, 네,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아. 이쪽이 왜 괜찮냐 하면 예, 예. 간대매 공원 같은 경우도 괜찮긴 한데 이쪽 그러니까 굳이 한번 따져 들어가다 보면 예. 이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신속통합이라 네. 됐든 모아타운이 됐든 앞으로는 이제 모아타운이 굉장히 각광을 네. 받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쪽에 보면 그 모아타운이 취지한 그 발족한 그 자체가 예. 구주택하고 신축 주택하고 막 섞여가지고 노후도가 뭐 맞질 네.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빌라라든가 다세대 주택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네. 이 소리는 뭐냐 하면 조합원 숫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추후에는 예. 일반 분양분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지겠죠. 네, 네, 네. 그러면 추가 분담금은 그만큼 비율적으로 많아질 거고. 예. 그런데 이 현대시장 일대에 지금 보시면 네. 여기를 잘 선택하신 게 여기는 네. 주로 이제 단독 주택들, 아. 단독 네, 다가구 네. 주택들이 많이 포진해 네.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면 추후에 이 면적 대비해서 나올 때 일반 분양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겠죠. 그렇겠네요. 예전에 그 청량리역 바로 앞에 있는 예전에 집창총 인근이거든요. 여기 롯데 예, 예. 캐슬이 있는 쪽에 보면 네. 이 지역이 옛날에 고밀도 개발을 하면서 조합원 숫자가 상당히 적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추가 분담금을 받았어요. 환급을 받았단 아, 말이에요. 아파트도 예, 예. 받고 예. 돈도 받고. 네, 네. 그 정도를 한번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아, 현대시장 일대가 예. 괜찮고 이쪽에 지금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체 사업 설명회도 진행을 한 상태예요. 네, 네. 그래서 아, 동의율을 네, 좀 네. 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시기적으로나 네, 네. 아, 어떻게 보면 그래요? 금액적으로도 지금이 아주 네. 처음 초기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예. 굉장히 금액도 좀 적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을 네.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특별히 알아보신 데가 뭐 좀 기준을 잡기가 힘드시다고 하면 예, 예. 1대1 상담 한번 신청해 보시면 아, 네, 네. 저 한번 직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 한번 그럴게요. 네, 네네. 금액하고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네.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네. 것 같거든요. 네, 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그럴게요.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이라 좀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투자 목적으로 보아도 괜찮은 지역이다라는 답변 드렸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 필요하시다면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번호로 1대1 상담 안내도 드리고 있거든요.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여기 평촌 일기 신도시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그거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 예, 예.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 어딘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평촌 경수대로 610번길 37이에요. 아파트. 6번 길 37. 평촌의 일기 신도시 네. 경수대로 610번 길 37 아파트에 좀 거주하고 계신다 말씀 주셨는데 여기를 좀 네네. 계속 거주해봐도 투자 목적으로도 투자 가치로도 좀 괜찮은 곳인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평촌 쪽에서 지금 이제 하단부 아래쪽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고 이제 전체적으로 학원가에서 한 10분 거리 걸어서 도보 10분 거리 정도요. 네네. 예. 이 태형 아파트인가요? 예, 예. 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일기 신도시의 향후 전망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촌이니까 이 네. 평촌 지역의 이제 전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뭐 앞으로의 전망, 뭐 매도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더 보유해도 좋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한번 좀 그리고- 보면 그리고 예, 예. 일단 평촌이라는 곳 자체 우리 일대 이 안양 이 지역이요. 네. 그 뭐라 그럴까요? 교통 호재, 네. 이 교통 호재하고 그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이슈, 네. 뭐 리모델링, 재건축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로 해서 상당히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저 인덕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 네. 가격이 거의 수직 상승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좀 가격이 꺾인 상태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가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우리 갖고 계시는 이 태형 아파트 같은 경우도 네. 보면은 이제 재건축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뭐 이제 우리 태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투자적인 가치보다는 네. 그 거주하는 가치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세가 정도의 변모를 좀 봐야 돼요. 먼저.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왜냐하면 또 지어진 지도 92년도인가요? 이렇게 좀 꽤 됐. 이쪽에 평촌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대부분 91, 2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네, 네. 당연히 재건축에 대한 이슈는 시청자님께서도 고민을 하실 것 같으니까 이 두 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향후 전망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재건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무궁화 태형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용적률이 200%가 좀 넘어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얘네들은 특이하게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네. 3종 주거 지역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자체적으로 종상향하지 않고는 사업성 자체가 재건축으로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일기 신도시 특별법 뭐 얘기를 해서 재건축에 대해서 또 관심들을 갖고 계실 수가 있어요. 네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아직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 결정된 것도 아니니까 네네. 지금 열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종상향이 되겠죠. 종상향. 그러면서 3종으로 이제 종상향이 되면서 용적률에 대한 완화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280%까지 증폭이 되면서 사업성은 조금 이제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기부 체납하고 뭐 이런 것들을 빼면 전체적인 대지 지분이 한 12, 그러니까 13평이 좀 넘어가는 상황에서 평균 대지 지분이 이런 것들이 조금 기부 체납을 빼고 나면은 아무래도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조합원들에 대한 그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어느 정도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리모델링을 말씀하셨는데 리모델링은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네. 그렇다면 이제 이쪽이 원하면 평촌의 가장 큰 특색이 여기 이제 학원가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아파트가 또 학원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적인 측면에서 선호하는 아파트이긴 분명해요. 그런데 이 전세가가 꾸준히 유지가 되면 좋은데
여기 평촌 어바인퍼스트 요거 입주할 때 요 전후로 해갖고 우리 전세 가격도 32평 기준으로 하면 뭐 한 5억대까지 됐다가 한 2, 3억대로 그냥 쭉 떨어져 버렸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한 4억 전후로 다시 좀 회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요 주변으로 해서 올해하고 내년 정도로 해서 한 5천 세대가 들어가거든요. 네. 5천 세대, 여기가 3천 세대, 저희가 2천 세대니까 이 우리 태형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한 5천 세대가 내년까지 입주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전세 가격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또 한 번 휘청할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시면 이 태형 아파트 같은 경우가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추가 분담금이 당연히 재건축보다는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냥 편하게 한 3억 정도 생각을 해 보자고요. 네. 보시면 여기 어바인퍼스트 같은 경우가 같은 평형 대비해서 우리 무궁화 태형의 30평대 84제곱미터 기준하고 평촌 어바인퍼스트의 그 30평대 기준하고 보면 가격 차이가 한 3억 정도 납니다. 네. 그러면 괜히 재건축이니 리모델링이니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니 이런 것들 계속 기다리면서 시간 잡아먹어서 나중에 결국은 추가 분담금 해갖고 못 내도 2, 3억 이상을 낼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사업성 같은 경우라면. 네. 그렇다고 보면 그냥 지금 3억 가지고 우리 무궁화 태형 아파트 팔고 그냥 3억 보태서 새 아파트 들어가는 게 훨씬 좋은 조건일 거라고 이 태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청자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굳이 괜히 기다리면서 리모델링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 하락장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 조정기에 하락에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비 사업,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건축 때 이 사업 속도 자체가 엄청 더뎌지다가 추후에는 그냥 사업 자체가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일시적 2주택이기 때문에 이거를 네. 놓고 갖고 가야 되는지 이걸 팔아야 되는지 여태 말씀드린 거예요. 매도하고 가시는 게 좋다고. 앞으로 후회하지는 않을까요? 글쎄요. 제 판단에는 후회 안 할 것 같은데 그건 시청자님께서 결정할 문제예요. 저라면 팔고 갑니다. 비과세 받고. 재산에서 이걸 파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네요. 네네. 얘 아, 남아있는 뭐 재건축에 대한 희망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공급적인 상황, 처해 있는 상황을 봤을 때 굳이 더 갖고 있는가 보다는 그냥 매도하시고 세금 절세 받으시면서 다른 집 뭐 선택하셔서 갈아타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 매도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3번 그리고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5576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노원구 중계동의 대림 벽산 아파트 135제곱미터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쯤 매도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매도 시점을 좀 여쭤보셨는데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기는 해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중계동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우리가 학군으로 대변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각광들을 받고 있는데 일단 중계동에 무슨 아파트라고 하셨죠? 대림 벽산 아파트. 대림 벽산 아파트인데 보시면 여기 이제 새로 동북선 개통할 역에 이제 역세권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거고요. 여기 이제 대림 벽산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이제 뭐 4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향후 전망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셨어요. 매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인데 보시면 중계동은요.
중계동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아파트, 대림 벽산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 인근이 모두 다 그런데 첫 번째, 교통 호재. 두 번째, 재건축. 세 번째, 학군이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먼저 교통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쪽에 이 대림 벽산 아파트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 있는 이 아파트들이 모두 이제 중계동에 어떻게 보면은 학원가를 인근에 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중계동의 이 지역이 형성된 원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지역이 그동안 저평가됐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저평가 자체가 다른 거 없습니다. 지하철 교통을 이용하기가 불가능해서 그랬던 거고요.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이 지하철 교통이 해소가 되는 건데 동북선 계통으로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불모지에서 지하철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탈바꿈을 한다. 이렇게 되다 보면 그동안 저평가됐던 아니면 이 중계동에 있는 대림 벽산 아파트가 가지고 있던 이런 이 주변 아파트들 포함해서 원래 본연의 가치를 이제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그동안에는 저평가가 아닌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재건축에 대한 또 사업성을 보게 될 텐데 재건축은 우리 벽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서비스적인 측면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일단 용적률 자체가 지금 뭐 남아있는 용적률이라든가 대지 지분율, 평균 대지 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평가할 때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흔히 아는 것들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다가 봐도 그렇게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추후에 이제 뭐 리모델링으로 뭐 진행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그냥 재건축은 어떻게 보면 그냥 서비스적인 측면이다. 되면 좋고 뭐 안 돼도 뭐 되면 좋다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현재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일기 신도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에 대한 그런 규제들이 완화되면서 또 종상향의 용도 지역의 어떤 상향, 그다음에 용도 완화 이런 것들을 보는 것처럼 이쪽도 이제 보면은 택지 개발에서 지역 이제 공급을 한 그렇게 보면 이제 아파트 단지로 생성을 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법에 어떻게 보면 좀 이용을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뭐 사업성이 당연히 개선이 되면서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재건축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더라고 해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벽산 아파트의 원극에 이 학군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사그라들지 않는 한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굉장히 최고의 학군을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서 주거 비용은 굉장히 적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추후에 뭐 전세 가격이 보시면 이제 지난 5년에서 7년 정도의 우리 대림 벽산 아파트의 가격 변동 상태를 보면 그냥 꾸준히 우상향이었던 거예요. 가격이 꺾이는 상황이 없이 그만큼 이용 가치가 좋으면서 전세 가격도 계속 우상향을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가격들이 어떻게 보면 유지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냥 꾸준히 더 가지고 가셔도 괜찮은데 지금 지금 이제 자녀 교육이 다 끝난 상태다. 끝난 상태에 뭐 이사를 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시면 그리고 너무 오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육이 끝나지 않고 실제 뭐 더 거주할까 말까인데 집값이 떨어질까봐 내가 매도를 해야 되겠다 고민하시면 매도하지 마시고요. 애 교육 다 끝났고 좀 지루하다 그리고 딴 데로 좀 가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매도를 생각하실 텐데 이 매도의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파트 이쪽 주변 지역들이 저평가됐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던 그 지하철 교통의
이용에 불편한 거였던데 그게 이제 해소가 된다는 게 동북선 개통이었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매도 시기는 동북선 개통 시기라고 요 맞물려서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26년 개통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한 2, 3년 더 보유하고 계시면서 충분히 좀 버티고 계시면 이쪽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벽산 아파트는 평형대도 괜찮습니다. 이쪽 지역의 소형 평형대는 별로 인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 교육 관련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 방 하나, 둘 뭐 이렇게 다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형대도 41평 괜찮은 평형대를 갖고 계시니까 충분히 더 보유하되 매도를 꼭 하셔야 되겠다고 하면 동북선 개통하는 시기에 맞춰서 매도를 해라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보유하셔도 좋고 꼭 매도하고 싶으시다면 2, 3년 정도의 기간을 알려드렸으니까 미래 계획 세우시는 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원장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용산구 원효로 3가 네, 252-8번지요. 네, 거기에 이제 1.5룸을 저희 음. 아이 앞으로 해서 제가 그거를 사놨는데 네. 그쪽에가 그 원효로 3가가 음. 이렇게 가칭으로 해서 1구역, 2구역을 나눠놨더라고요. 네. 나눠놨는데 저희 그 어떤 분은 2구역이 그 위쪽으로만 된다고 이렇게 나눠 놓으신 분도 있고 밑에는 아예 빼놓은 분도 있어서 네. 저희 쪽이 이제 신축도 있고 그 밑에는 오피스텔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가 재개발이 될 것 같은 건지 네. 전망을 좀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자녀분과 네. 함께 좀 재테크를 해놓으신 네, 원효로 네. 3가의 252-8번지 1.5룸 네. 다세대 주택인가요? 네네. 네, 이곳이 앞으로 좀 재개발을 보고 쭉 가져가도 될 만한 곳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효로 3가 252-8번지를 이제 갖고 계시는군요. 네네. 여기가 이제 고민이 되는. 요건 언제 매수하셨어요? 작년 2월인가 그때 분양받아서 세입자가 입주했어요. 작년 2월에 등기했어요. 네.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은 이 구역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포함이 안 네. 된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게 걱정되시는 거예요. 네네. 네. 이제 보시면 크게 오른쪽이 1구역이 되는 거고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해당이 되는 곳이 이제 이쪽 좌측에 2구역이 되는 건데 네. 보면 뭐 어떤 데는 여기 이제 성심여자고등학교 여기 길 따라서 이렇게 끊어지는 데가 있고 지금 네. TV 보시나요? 아니요, 텔레비 전화로만 듣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원효로 3가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요 1.5룸 위쪽에 길 있잖아요. 네네. 그쪽으로 해서 끊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좀 아래쪽까지 우리 주택까지 포함을 해서 네. 이렇게 끊어지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요. 여기는 말이 이제 1구역, 2구역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네네. 이 앞에 두 글자가 붙잖아요. 가칭. 네. 가칭 2구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 하면은요. 우리 네. 시청자님께서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고 그런 걸 한번 띄워 보시면 돼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요? 네네. 네. 그런 걸 떼보면 아마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네. 요 252 원효로 3가 252-8번지 같은 경우는 네. 건축 제한 구역이라고 써 있고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네네. 이건 뭐냐 하면 건축도 제한하면서 노후도 유지시키고 네. 토지거래 허가할 때 허락을 받아다 즉 이제 투기꾼들을 좀 막는 상황인 거거든요. 실거주 할 사람만 들어와라. 네. 이렇게 되면서 요 2구역이 지금 시청자님이 걱정하는 거 위에만 이렇게 포함됐던 여기들도 다 건축 제한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집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2구역 뭐 가칭인데 가칭 2구역에 포함됐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추후에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나중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네. 뭐 재개발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이제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놓은 거거든요. 건축도 제한시키고. 네. 이래서 한 몸으로 움직일 거예요. 네. 요 위쪽하고. 네, 네. 네, 그게 가장 궁금하셨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구역으로 보면 돼요라고 물어보시면 네, 이 구역입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네. 있는 거예요. 저희 그 밑에가 막 오피스텔도 있고 거기에 오피스텔은 무슨 막- 빠져요. 거기는 등기를 떼보시면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는 땅이에요. 아, 네, 네. 건축 제한이 걸려 있지 않는 땅이라서 오피스텔 지은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네. 저 그리고 궁금한 거 네, 네, 저희 이제 작년 2월 달에 거기 등기 쳤는데 네. 그 상생 임대인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많이 알아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분양받은 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방법이 없는 거죠, 전혀. 방법은 없죠. 실거주하지 않는 이상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네네. 뭐 다른 전망 같은 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거기가 저희 그곳이 빠지고 나서 이렇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었고요. 네, 네. 거기가 이제 신축이 많이 들어서서 거기 재개발되거나 그렇게 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겠죠.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서 그 말씀. 네. 그러니까 상당히 모르겠어요. 용산이라는 곳이요. 네. 용산이라는 곳이 상당히 이제 개발에 호재가 많아서 가격들도 많이 상승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거고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완전히 아주 줄어들어 버리겠죠. 거의 거래량이 아주 거의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거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그리고 이런 개발 같은 것들은 부동산 상승장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네. 우리 이 원효로 3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곳 3가 가칭 2구역 같은 경우는 이 네. 앞쪽에 있잖아요. 앞쪽에. 네. 네. 앞쪽에 그 철도 정비창, 그러니까 국제 업무단지 있잖아요. 네. 이 철도 정비창 개발하는 이 국제 업무 단지가 이제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영향력 그 권역에 들어오는 거예요. 수혜 지역으로 탈바꿈할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우리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요 주택이 있는 이 지역이 자체가 주변에 지하철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기간이 상당히 좀 걸릴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1구역 같은 경우는 현금 청산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가지고 신통기획에서 탈락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2구역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그것도 못했던 게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던 곳이에요. 반대요. 네, 반대. 네. 그러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반대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제 주민들의 또 어떤 뭐 하고 싶은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성향별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다시 그러면 재개발하는 게 어떠냐 하면서 이제 그 옛날에 완전하게 반대했던 분들이 조금 이제 마음을 돌려먹은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자 해서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꾸준히 사업이 잘 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러니까 1구역보다는 조금은 더디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이 임대 지금 직접 거주는 안 하실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면 이 임대일을 유지를 할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하철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 지역 일대가 그렇거든요. 저쪽에 원효로 사가 쪽도 그렇고 삼가 이렇게 성심여고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이 임차인들이 채 기간을 못 채우고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네. 너무 불편하니까 지하철 이용할 수도 없고 직장까지 너무 머니까 네. 네. 가격이 싸다고 해서 오기는 왔는데 네. 그래서 그 임차인이 나갈 때 뭐 이렇게 문제 없이 좀 이렇게 뭐 법정으로 싸움할 수 다툼이 있지 않게끔
좀 네. 여유 자금도 준비를 하시고 좀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금방 될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네. 일단 국제 업무 단지라든가 전체적으로 개발에 대한 붐이 불었을 때 이렇게 뭐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으로 진행이 됐을 때 상당히 좋은 결과물을 가져갈 수는 있어요. 네네. 이 지역 자체가. 네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긴 시간 가져가 봐도 될 만한 투자 물건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주의해야 할 사항도 일러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저희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로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2328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산시 선부동의 군자 주공 12단지 를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바라보고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투자 여부를 좀 여쭤보셨어요. 이번엔 안산으로 좀 가볼게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안산 같은 경우가 이제 재건축 연안에 들어가는 아파트들이 많아서 지금 이제 재건축에 대한 관심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지금 12단지를 말씀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군자 주공 12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선부역 쪽이거든요. 이렇게 선부역 쪽으로 보시면 여기 있네요. 군자 주공 12단지를 보고 계시는 건데 여기에 이제 재건축 이슈에 대한 투자 여부를 이제 말씀을 주셨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좀 짚어봐야 될 게 지금 서울 뭐 일부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지금 하락장 가격이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물가는 쉬 잡히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 물가 상승이 그래서 물가는 좀 높이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재건축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사업 진행 속도라 그럴까요? 이 재건축에 대해서 가장 큰 게 속도예요. 속도. 정비 사업에서는 속도가 중요한 건데 이 속도 자체가 상당히 더디게 갈 거예요. 더뎌지면서 추후에는 종국에는 이게 이제 멈추거나 아예 그냥 멈추거나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게 되는 부동산 하락장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 재건축은 원래 부동산 상승장 때 인기가 있는 거죠. 하락장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반등할 때도 그냥 신축으로 돼 있는 아파트들 먼저 가격이 상승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재건축 투자로 하기에는 지금에 대한 어떻게 보면 투자 시기로는 좋지가 않다. 그렇게 되면 속도는 더뎌지겠죠. 그러면서 물가가 높아지니까 물가 자체가 이제 높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건축 원가라고 할까요? 이 주택에 대한 원가가 당연히 높아져 있겠죠. 그렇다고 보면 조합원 투자를 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시청자님께서 조합원으로 신분이 바뀔 텐데 그럼 조합원 분양가 자체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일반 분양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가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겨? 추가 분담금이 당연히 부담금이 높아질 거고 일반 분양분이 이 분양 가격이 높아진다고 하면 미분양에 대한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다고 보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실제 군자 12단지 같은 경우는 이 주공 12단지 같은 경우는 중층이에요. 15층 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얘 자체로는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초소형으로 이루어져 15평, 18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대지 지분을 감안하고 용적률을 감안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옆에 보면 그래서 요 군자 주공 11단지하고 통합 재건축을 좀 통합해서 통합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11단지는 5층 저층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 자체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사업성이 개선이 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의 이 욕심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게 될 경우가 생기는데 그 이해관계가 아마도 충돌을 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시작은 그렇게 했다라고 쳐도 저는 좀 진행 단계에서 11단지 분들하고 12단지 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상당히 이렇게 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그냥 헤어지든가 그냥 사업 자체가 서버리게 되는 그런 위험성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신다고 해도 재건축 투자에 대해서 저는 좀 찬성을 하지는 않는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통합도 하면서 서로 이해해 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다고 해도 추가 분담금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아파트거든요. 재건축을 진행했을 때. 그런데 옆에 보시면 안산 라프리모라고 있어요. 여기 아파트 5구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평대 아파트 가격이 지금 5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자 12단지 아파트 15평 가격이 2억 5천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통합도 하고 이래저래 이해관계 맞추고 오랜 시간 기다리고 해봐야 나중에 추가 분담금 적어도 2억에서 3억 정도는 들어갈 거거든요. 그럴 바에 지금 25평이 방 3개 있고 신축 아파트거든요. 라프리모 같은 경우가. 그러면 지금 내가 우리 아파트 팔고 여기다가 어차피 나중에 낼 추가 분담금 2억 5천 합친다라는 생각으로 이거 신축 아파트 사갖고 들어가는 게 추후에 다시 안산 지역이 반등이 일어나서 부동산 상승을 할 때 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보다는 이렇게 신축 라프리모 아파트 같은 경우들이 더 가격이 더 빨리 높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자주공 12단지에 재건축에 투자를 염두에 두신다고 했으니 그거 반대고요. 차라리 나중에 이 신축 아파트에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은 거니까 일단은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이거는 둘째 문제니까 차치하고요. 요 주공 12단지에 대한 재건축 투자는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투자 목적 반대 의견 드렸습니다. 다른 곳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일러드렸지만 우선 다시 좀 계획해보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김종인 소장이 도움 드릴 거고요. 저희 언제나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다양하게 만나보고 또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방송 시간이라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짧게 좀 핵심만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좀 정확한 투자 계획, 장시간 이야기 나누면서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김종인 소장과 함께하는 1:1 대면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이제 오프라인에서 제가 상담을 좀 해보면 재개발에 투자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상담을 신청하셔서 오시거든요. 보시게 되면 지금 용산 쪽에 이제 원효로 쪽이라든가 청파동 쪽 이런 데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역 같은 경우에 한 6억대 선에서 하면서 실투자 금액이 한 4억 5천에서 5억 정도 되는 물건들을 많이 갖고 오세요. 그렇다고 보면 한번 따져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용산 같은 경우가 투기 과열지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다 내야 된다는 소린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과태료에 대한 문제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괜히 그냥 국으로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은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같은 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개개인에 따라서 증여세 내고 난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자녀분한테 명의로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같은 금액이면 훨씬 증여세에 대한 부담 없이 세금 절세도 하면서 속도는 거의 비슷한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도 거의 비슷한 다른 투자처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상담을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건 한번 1억대 돈으로 해서 재개발에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상당히 수익률 좋은 이런 쪽의 지역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니까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은 정보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재개발과 관련된 투자 계획 세우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귀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